안녕하세요. 한류 신과 해외 반영을 소개하는 한류 클래스 TV입니다. 오늘은 두 한국 여배우의 인격이 붕괴되면서 중국 역사를 왜곡하고 중국의 이미지를 훼손시켰습니다라는 중국 포털 레디지에 올라온 중국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날짜 플리스페트롤 순위를 보면 넷플릭스 3위에 폭군의 셰프가 디즈니 플러스 4위에 북극성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두 드라마에 정말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두 드라마의 공통점은 간접적으로 중국 과거 명나라와 현대 중국을 담고 있습니다. 오전 영상에 올려드렸지만 폭군의 셰프는 명나라 사신 오건과 조선의 왕 연희군이 나란히 앉았다는 이유로 우리나라 국어 언론들이 이 드라마를 역사 왜곡 드라마라고 낙인을 찍었습니다. 국어 언론들이 이 드라마를 문제 삼는 이유는 중국 명나라를 소재로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언론들은 우리나라 일베들에게 현중 정서를 부추기기 위한 소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극성은 북한과 중국을 다루며 미국을 좋지 않게 표현하고 있다며 국우 일베들에게 엄청나게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이 두 드라마를 중국에서도 엄청나게 폄하하며 거의 분노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폭군의 셰프는 판타지인데도 명나라 사신을 모욕했다며 역사 왜곡이라고 비판하고, 북극성은 중국의 대련을 시골 촌동네로 묘사했다고 중국을 모욕했다고 비판합니다. 과거 한류가 전 세계에 엄청난 유행이 일어나기 전까지 할리우드의 거의 모든 영화 드라마에 한국을 엄청나게 못사는 거의 후진국, 동남아 도시로 묘사했습니다. 저도 기분은 나빴지만 그들이 잘 몰라서, 한국이 잘 알려지지 않아서 한국이 더 발전해야겠구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화 K-POP 데모넌터스나 이번에 애플 TV 플러스 쇼 K-POP대의 한국을 묘사할 때는 완전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한국의 문화가 세계에 많이 알려지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중국의 이 두 드라마에서 중국을 어떻게 묘사했던 간에 그것은 문화의 영역이고 표현의 자유의 영역입니다. 우리나라 드라마의 내용을 가지고 재단하고 중국의 입맛에 맞게 만들고 싶은 것은 중국의 착각이고 오만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넷플릭스와 디즈니 플러스 모두 중국에서는 서비스가 되지 않는데도 이 드라마의 중국 묘사를 비판하는 것은 그들이 도둑질을 해놓고 도둑질한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불만을 한 것과 같습니다. 그들이 한국 드라마의 내용에 불만이 있다면 정당하게 돈을 지불하고 떳떳하게 보면서 주장하는 게 맞습니다. 위에서 언급했지만 폭군의 셰프는 판타지 드라마이고 그 역사는 모두 스토리를 진행하기 위한 허구의 배경에 불과합니다. 중국인들이 이 역사 배경을 손가락질하는 것은 중국의 자랑 너자투 속 주인공이 어떻게 도수를 부릴 수 있고 날아다닐 수 있느냐라고, 이것은 사실 왜곡이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 북극성 속 중국의 달인의 모습은 그것을 보고 느낀 제작자가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묘사하는 것인데, 우리 드라마가 중국 홍보 영화도 아니고 중국의 도시를 똑같이 구현할 의무는 없습니다. 아마도 중국인들은 미국의 K-POP 데모넌터스에서 서울을 묘사하듯 한국 드라마에서도 중국을 그렇게 묘사해 주길 바랬나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K-드라마가 전 세계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중국의 묘사를 엄청나게 신경 쓰는 것입니다. 만약 K-드라마가 한국에서만 방영된다면 중국인들은 이렇게 노심초사하지 않았을 겁니다. 일단 중국 언론의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옛날 옛적에 전지현과 임윤아는 중국 관객들의 마음속에 한국의 여신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전지현은 드라마 별에 세운 그대에서 천송이 역을 맡아 아시아권에서 큰 인기를 얻었고, 임윤아는 신선한 이미지로 많은 중국 팬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이 두 톱 여배우는 최근 중국 시장에서 전면적인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두 사람이 주연을 맡은 새 드라마는 역사 왜곡, 중국 모욕, 도발적 표현 등으로 비난받으며 여론의 쓰나미를 일으켰습니다. 주목의 중심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존재로 변모한 그녀들의 인격이 이렇게 붕괴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역사 조작, 한류로 위장한 문화적 도발. 제가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국 관객들이 실제로 이 두 한국 여신에게 깊은 감정적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지현은 2001년 드라마 엽기적인 그녀부터 중국 시장의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로 그녀의 인기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당시 중국 관객들은 그녀에게 실제 돈을 기부하며 진심 어린 애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임윤아의 성장 궤적 또한 눈부십니다. 소녀시대 멤버로 데뷔한 후 2016년 중국 드라마 조자령전에 출연하여 유쿠 플랫폼에서 100억 뷰를 돌파하는 놀라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 팬들과 더 잘 소통하기 위해 그녀의 프로페셔널한 태도는 큰 호평을 받았으며 중국 팬들은 그녀를 유나라는 애칭으로 부릅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쌓아온 호의가 놀라운 속도로 사라지고 있는 듯합니다. 관객들은 그들의 신작이 왜곡된 역사관을 제시하고 중국을 모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실망감은 곧바로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두 가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작품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결과 문제의 심각성은 표면적으로 나타난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먼저 임윤아 주연의 폭군의 셰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드라마는 역사적 배경을 조선 요리사들에게 배우기 위해 고개 숙여야 했던 명나라 요리사들의 모습을 묘사하는데 이는 역사적 사실과 완전히 어긋납니다. 명나라 역사서에 정확하게 기록된 바에 따르면 조선은 오랫동안 명나라의 속국으로 존재했으며 심지어 나라 이름도 명나라 태조 주원장이 지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조선왕조실록에도 조선시대 요리기술의 발전이 중국 음식 문화의 영향을 깊이 받았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명나라 사신이 한국 음식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말하자 국중 조선왕은 실제로 공개적으로 굶어 죽게 하라라고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역사적으로 조선왕이 명나라 사절에게 이런 식으로 말할 용기가 있었다면 명나라 군대가 곧 그들의 문 앞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한국은 이전에도 폭군의 셰프와 같은 반명나라 드라마를 많이 제작했지만 더욱 분노스러운 것은 주연 배우 유나가 그런 대본을 기꺼이 받아들였다는 점입니다. 임윤아는 중국과 중국 문화를 사랑하는 것으로 유명한 한국 스타였습니다. 이 레이블을 통해 중국에서 엄청난 돈을 벌었죠. 이제 그녀의 지위를 생각하면 대본의 주제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더라도 대사 쓰는 데는 간섭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영화사가 제공한 대본에만 온전히 따라가고 역사적 사실을 무시하는 것은 전문가로서의 실패이거나 오판입니다. 어쨌든 중국인으로서 우리는 그러한 전문가적 태도에 저항해야 합니다. 게다가 임윤아의 반명나라 드라마가 역사 왜곡이라면 전전의 또 다른 드라마는 현대 중국을 완전히 비방하는 것이어서 더욱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전전의 새로운 드라마는 얼마나 터무니없을까요? 전전의 북극성은 또 다른 경계를 넘나드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디즈니가 650억을 투자해 제작한 이 드라마는 여러모로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극중 전전이 맡은 캐릭터는 중국이 전쟁을 선호한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합니다. 이는 평화적 발전을 고수하는 중국의 국가 이미지와 완전히 상반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드라마에서 중국을 모욕하는 대사는 거의 전부 전지현 한 명이 직접 말하고 있습니다. 드라마에서 그녀는 중국을 군국주의의 국가로 생생하게 묘사하는데 이는 사실과 역사에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 예술적 해석에서도 이러한 관점은 등장해서는 안 됩니다. 게다가 이 시리즈는 시각적 표현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제작진은 의도적으로 현대 중국 도시 대련을 빈민가로 묘사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예술적 창작의 필요성을 명백히 넘어선 것입니다. 실제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 북부의 중요한 항구 도시인 대련은 2024년 GDP가 1조 위안을 돌파했고 도시 주민의 1인당 가처분 소득은 6.8만 위안에 달했습니다. 드라마에 등장한 황폐한 장면들은 나중에 홍콩의 판잣집 마을에서 촬영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꽃과 나무를 옮겨 심은 이 기법은 제작진의 의도를 여전히 드러냈습니다. 이에 중국 시청자들은 빠르고 단호하게 반응했습니다. 더우반 플랫폼에서 북극성의 시청률 변화가 대표적입니다. 저 시청률 발표 당시 7.1점에 달했던 이 드라마는 논란이 발견되면서 4.2점으로 급락했습니다. 이런 속도와 규모의 점수 폭락은 더우반 시청률 역사상 극히 드문 일입니다. 원래 전지현의 팬이었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큰 문제 앞에서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줄거리는 제작진이 썼지만 대사는 전지현이 직접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중국 네티즌들이 분노를 표출하기에 충분합니다.
문화적 존중은 협력의 핵심입니다. 이 사건은 2009년 장나라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당시 명랑소녀 송공기로 유명해진 한국 스타는 돈이 부족하면 중국에 가자는 예능 프로그램에서의 발언으로 중국 시장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이에 비해 전지현과 임윤아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더 이상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문화와 예술 작품을 통해 잘못된 사상이 확산된 것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적 문제는 종종 더 광범위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일부 한국 문예인들이 여전히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방식을 고수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중국 시장의 혜택을 누리고 싶어 하지만 마땅히 존중하려 하지 않습니다. 냄비를 깨고 먹는 이런 행위는 현대 국제문화교류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문화교류는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역사를 왜곡하거나 다른 나라의 문화를 폄하하여 자국 문화를 높이려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평등 상호이익 윈윈 결과의 원칙을 고수해야만 지속가능한 문화교류의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전전과 임윤아의 개인 이미지 붕괴는 단순한 연예계의 차원을 넘어 문화적 존중과 역사적 인식에 대한 공론화 이슈로 확대됐습니다. 이는 중국 시장이 개방적이고 포용적이지만 어떤 형태의 모욕이나 간섭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중국 소비자들은 그들의 행동을 통해 문화교류의 새로운 경계를 정의해 왔습니다. 오직 진정한 존중만이 진정한 인정과 시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더 넓은 관점에서 볼 때 이 사건은 국제문화 교류에 있어서 성찰과 진전을 촉진하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당사자는 오늘날 세계화가 심화되는 세상에서 문화적 존중은 국가적 경계를 초월하는 정서적 공명이며 또한 국제협력의 기본 원칙이라는 점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직 상호 존중, 평등, 상호 이익의 기초 위에서만 우리는 문명 간의 상호 학습과 문화 공동 번영을 진정으로 이룰 수 있습니다. 기사 잘 보셨나요? 이 중국 기자는 스스로 답을 알고 있습니다. 오직 상호 존중, 평등, 상호 이익의 기초 위에서만 우리는 문명 간의 상호 학습과 문화의 공동 번영을 진정으로 이룰 수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은 우리 드라마를 베끼며 상호 존중을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나라를 소국으로 폄하하며 평등을 이야기하며 한한령을 내려 우리의 이익을 막으면서 상호 이익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모순입니다. 상호학습과 문화의 공동 번영은 이따위 자괴감에 빠져 한국 드라마를 비판하는 기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상호학습을 베끼는 것으로 생각하고 공동 번영을 두려워해서 한한령을 내리는 중국이 할 소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국은 양국 간의 발전에 대해 이렇게 잘 알고 있으니 먼저 실천하는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한류 클래스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Ni se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ter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